자, C샵에서 연산자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자라는 건 어떤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특수한 기능을 기호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이 산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수나 수학에서. 자, 그래서 산술연산자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산술연산자는 정말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더하기, 산술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더하기 같은 경우 똑같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0 더하기 20 이런 식으로 두 수 사이에다가 더하기를 넣어주시면 두 수를 합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다시 껐다가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0이 나오죠. 이렇게 더하기 그리고 빼기 똑같이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10-20을 해서 결과를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 잘 빼시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하기는 C샵에서 별표를 이용합니다. 별표. 곱하기랑 비슷하죠. 자, 별표. 이 기호 이름은 그래서 에스터리크라고 불러요. 에스터리크. 그래서 에스터리크를 이용해서 곱셈을 할 수 있다. 자, 10 곱하기 20은 200이 나오면 되겠죠? 네, 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나누기. 나누기는 자, 슬래시 기호를 사용합니다. 슬래시. 자, 슬래시 기호는 물음표랑 같이 있어요. 슬래시 키는 물음표랑 같이 있는 기호예요. 자, 요거 역시 한번 자,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10을 20으로 나누면 0.5가 나와야 되죠. 자, 정말 0.5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0.5가 아니라 0이 나오죠. 자, 요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컴퓨터의 특징이에요. 컴퓨터는 정수랑 정수끼리밖에 계산을 못하고요. 정수랑 정수가 계산이 되면 결과도 무조건 정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붙는 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를 계산하려면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표현하려면 뒤에다가 소수점을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0.5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숫자, 정수와 실수, 소수점이 붙은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서 그래요. 자, 해서 이 10과 이 10.0 이 두 개를 사람은 같은 수로 보지만 컴퓨터는 완전 다른 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자, 그래서 정수랑 실수는 계산이 안 되고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되어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가 실수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수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형변환이라는 걸 할 때 또 한번 자세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누기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나누기 하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하나는 몫이 나오고요. 하나는 나머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슬래시는 몫을 구하는 기호고요. 요 퍼센트를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머지가 잘 파악될 수 있는, 자, 10과 3을 나눠서 나머지를 볼게요. 그러려면 퍼센트로 나누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럼 1이 나올 거예요. 1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뭐 짝수 판별이나 배수, 약수 이런 거 구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산술연산자는 이 정도만 아시면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엔 비교연산자 보도록 할게요. 비교연산자 역시 산수나 수학에서 쓰이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일단 크다 작다. 자, 이 크다 작다는 대상수를 포함하지 않는 초과 미만,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꺽쇠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수학이랑 똑같죠. 자, 이 벌리고 있는 쪽이 더 크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분솔점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이 5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수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꺽쇠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죠, 이미.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과 5를 비교를 해서 제가 10이 더 크다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읽어보면 10이 5보다 크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걸 적어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10이 5보다 크다라는 뭐라고 해야죠? 맞는 말이 되죠. 맞는 말.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건 정말로 계산이 돼서 최종 새로운 값이 나와요. 10이 5보다 크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라는 의미로, 맞다라는 의미로 true라는 값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가 10보다 작다라, 그러니까 다시요. 5가 10보다 크다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도 말도 안 된다고 펄스라는 값을 내줘요, 여기서. 이걸 보고 너 지금 잘못된 문장을 적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잘 적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하면 컴퓨터가 true라고 값을 주고요. 틀린 말을 하면 false라고 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두 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면 맞다, 틀리다라는 논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true, false를 우리가 논리값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떤 두 수를 비교하면 항상 결과는 이런 맞다, 틀리다, 논리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true, false 나오죠? 자, 위에 거는 10이 5보다 크다. 맞는 말을 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 거는 5가 10보다 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컴퓨터가 너 틀린 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펄스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논리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크다, 작다
여기에서 대상수를 이번엔 포함하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한자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이상 또는 이하라고 표현하죠. 10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수가 10 이상이다 라고 하면 10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퀄이 붙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콘솔.점 라이트라인. 자, 10이 10보다 크다. 자, 요렇게 하면 틀린 말이죠, 이거는. 그쵸? 10은 10보다 크지 않은데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돼서 컴퓨터가 펄스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10이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얘가 대상수까지 포함해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10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true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말 그대로 그냥 같다. 두 수가 같다. 자, 이거는 수학이랑 살짝 다른 게 수학에서는 요 이걸 하나 쓰면 좌항과 우항이 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요 이퀄이 보통 같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퀄은 프로그램에서는 대입 연산자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퀄은 뭐다? 대입 연산자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의 기호가 대입 연산자 기호고요. 이퀄 같다라는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 연산자가 이미 이퀄을 가져갔기 때문에 같다라는 걸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동등비호, 좌항과 우항이 같은지를 따지시려면 이거를 하나 더 붙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자, 10과 같다라는 의미. 이거 맞는 말이 되겠죠. 10이 10을 두 수를 같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두 수를 같다라고 했으니까 true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짓이 나오겠죠. 10과 20은 다른 값인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또 결과 살펴보고요. 자, 펄스, 제일 밑에 건 펄스가 나올 거고요, 그죠? 이게 요거고요. 자, true는 요거. 잘 나오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엔 같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같지 않다. 두 수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동등비교 연산자 이퀄 두 개에서 앞 이퀄을 느낌표로만 바꿔주시면 된다. 이거 똑같은 예시를 느낌표로만 바꿔주면 이제 요건 이게 틀린 말이 되죠. 그렇죠? 같은 걸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같지 않은 걸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최종. 그래서 여긴 true, false. 자, 제일 밑에 거 역시 두 개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밑에 거 true 맞죠? true. 그 다음에 false.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 연산자랑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익히 사용하던 방법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딱 하나 유의하실 점, 체크하실 점은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두 수를 비교해서 뭐가 나온다? true 아니면 false라는
논리값이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